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 14강에 이어 15강 조아리 이 창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조아리 창에 관련된 개념과 각각의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은 채점, 즉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떤 대인관계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나에 대한 테스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조아리의 창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들이 자신의 행동 양식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다. 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는 이렇다라는 개념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다가 1점, 뭐 약간 그렇다가 2점에서 4점, 그렇다 5점, 상당히 그렇다 6점에서 9점, 매우 그렇다를 이제 10점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문항이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쭉 보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빠르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1. 나는 잘 몰랐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 인정한다. 2. 나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을 경우 지시한 이유를 물어본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4. 나의 의견에 대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5.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6.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한다. 7. 나는 걱정거리가 생길 경우 터놓고 의논한다. 8. 나 혼자 이야기를 계속하여 남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9. 나는 진심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10. 나는 아이디어를 권장하고 대화를 독단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 11. 내 잘못을 숨기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2.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 13. 달가운 일이 아닐지라도 남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알려준다. 14.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를 경우 나의 생각을 말하고 함께 검토해 본다. 15. 나는 말하기 거북한 내용을 꺼리낌 없이 말한다. 16. 나는 변명을 하지 않고 비판에 귀를 기울인다. 17. 나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며 가식이 없는 편이다. 18. 나에게 찬성하지 않는다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는다. 19. 나는 확신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말한다. 20.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들의 생각을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수를 체크하신 이 숫자를 잘 계산을 하셔서 해야 될 텐데, 자, 보시면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보시면 이 1번, 다음 2번, 3번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가다가 9번 어디로 가요? 여기 와 있죠. 여기 아니에요.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실 때에는 해당되는 내용에 반드시 정확한 이 번호에 맞는 이 수를 기록을 하셔서 하신 이후에 이 총점이 나오죠. 이 총점이 나오면 이 다 나온 총점을 다 계산을 하셔서 거기서 나누기 5를 하시면 됩니다. 몇을 하라고요? 나누기 5. 자, 예를 들어 이 총점 S 부분, 파란색 부분이 총점이 뭐 81이 나왔다. 그럼 81 나누기 5를 하면 16.2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체크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S와 L, 이 파란색 부분과 이 주황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총점을 나누셔서 거기에서 5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총점이 나왔다고 볼게요. 총점이 나왔다 고려하고 이 해당되는 내용을 선을 그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자,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선 총점 S 부분에 예를 들면 나눈 금액이 16.2가 나왔다. 그러면 16에서 16.2니까 요 정도 선이 되겠죠. 그죠? 요 정도 선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자, 세로축이 선이 그어져요. 난 이마만큼이라는 거죠. 그 다음, 왼 가로축에서 이 주황색 부분을 총점을 5로 나누면, 저는 이제 17.8이 나왔어요. 자, 그럼 어디가 나올까요? 17.8. 그럼 요 정도쯤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쭉 연결을 지으면, 여기에서 여기. 즉, 저의 영역은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우선 열린 나가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해당되는 숫자만큼 선을 그으셔서 본인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느 총점이 나왔는지 확인하셔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신다라고 하시고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선 그어 놓으시고 다 선을 그으신 이후에 수업 다시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이 표에서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셨나요?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좀 더 많이 치중되어 있는지는 사실 서로 각 다릅니다. 그래서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가장 많이 나온 분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쵸? 자기 주장형이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은 이런 형태가 띄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나, 좀 신중한 경향은 요런 경향을 띠게 되겠죠. 그리고 미지의 나, 고립형은 요런 경우를 띠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방형이에요. 이 개방형은 네 가지의 챕터 중에 가장 왼쪽의 상단이죠. 첫 번째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개방형, 쉽게 용어를 풀이해드린 거예요. 개방형, 자기주장형, 이제 신중형, 고립형. 이제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개방형이신 분들. 나는 이게 좀 가장 많이 나왔다. 자, 공개적인 영역이 가장 넓으신 분들은요. 어떤 특징을 좀 갖고 있냐면 개방형은 대체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을 잘하며 타인의 말도 굉장히 잘 경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친밀감을 주며 인기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공개적 영역이 넓은 사람은 말이 많고 경박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조직을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조직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부서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경영지원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 서비스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직군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서가 다른데도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저 사람은 주로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뭐 어떻게 웃고 있는지 이런 어떤 굉장히 조밀조밀한 세심한 부분까지도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고 또 어떤 친밀감, 이 사교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잘 알고 남도 나를 잘 알아서 굉장히 좀 오픈되어 있는 오픈마인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병원 상담 실장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 병원 코디네이터가 있다고 쳤을 때, 뭐 이런 말을 하죠. 시장님, 솔직히 이 말씀하시려고 그랬죠. 저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아요. 뭔지 다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유추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미 내가 들통이 난 거죠. 내 생각이 읽혀진 거죠. 그건 뭐예요? 표현을 그만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아닌데, 맞는데. 뭔가가 서로가 주고받는 어떤 대화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막힘은 없다. 그런 부분이 이 개방형을 갖고 있는 분들의 아주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그렇죠. 쨍 하고 해 뜰 날. 그렇죠. 굉장히 밝고 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어요. 음. 그러나 너무 오픈돼서 너무 이게 너무 크게 보여지면 생각보다 가벼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하고의 상담할 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어땠냐면요. 막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랬는데 내가 너무 나를 오픈을 너무 잘 하시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정확한 포인트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기주장형이다. 자, 이건 뭐예요? 눈먼 나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기분이나 의견을 잘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어떤 솔직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반응에 무관심하거나 뭐 둔감해서 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 자기 주장형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조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아까 개방형은 어땠죠? 개방형은 저 알 것 같아요.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었어요? 어차피 이럴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남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걸러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솔직하게 막 풀어내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죠. 왜 이렇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막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좀 많이 불편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현의 방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쌍방향이 되지 못하고 일방향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지시라던가 어떤 통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대에게 노출은 굉장히 많이 됐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 자신을 내가 탐색하거나 그것을 체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하고의 어떤 상담을 할 때에는 자기주장형이 강하신 분들이 약간 예를 들어서 조금 우유부단하신 분들이 환자이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실 때 이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고민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본인도 모르게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마치 뭔가 올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말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신중형이에요. 자, 세 번째였죠. 뭐였나요? 숨겨진 영역이 가장 넓은 사람. 딱 보기만 해도 숨겨진 영역이 많다. 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타인에 대해서 수용적이며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잘해요. 수용적이니까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이고 조금 다소 실리적인 경향이 있고요. 현대인에게 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런 어떤 신중형이 가장 큰 영역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른 사람과 좀 더 넓고 깊이가 있는 교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겉핥기가 아니라 좀 더 진중하게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를 좀 오픈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오픈하지 않는데 깊은 이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중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를 들면 조직 내에서의 느낌으로는요. 나는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내가 오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죠. 이게 뭐예요? 비밀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표현에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깊게 말을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간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주 큰 장애의 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잘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를 때에는 누군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끌어가는 부분, 리더 약간 좀 말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경청을 잘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자기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내가 관리자다. 관리자라고 했을 때 내가 관리를 받는 어떤 그 직원이 저는 솔직히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본인이 직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중형이라신 분들은 어떤 우리가 이 필요한 것에만 집중해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넓게 이런 어떤 표현하시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감춰져 있죠. 다음 네 번째는요. 고립형입니다. 고립형. 자, 우리가 스와트 분석으로 따지면 뭐죠? 기회, 약점, 강점, 위협 이렇게 있잖아요. 위험 요소예요. 굉장히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안고 갈 수도 있는 어떤 폭탄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커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절대적인 교류에 굉장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고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은 뭐냐? 소극적이며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근데 우리가 병원 상담실장은 나 스스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안 돼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굉장히 넓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해해서 생각보다 고립된 생활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심이 많다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떨지 저게 어떨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갖고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자와의 어떤 상담을 할 때 정확한 표현이 가능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안을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자신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걸 생각하는지 나 자신도 모를 수 있고요. 남도 나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의 흐름도 끊길 뿐만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관에 있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고립형인 분들은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분이 있었어? 그 실장님이 원래 그런 일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해서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어떤 아주 깜깜한 칠흑 같은 이런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크신 분들은 우리가 좀 더 벗어나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이 직군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저해하는 요소들을 빨리 축소시키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16강은 병원 상담과 관련된 갈등을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갈등 관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